첫째는 자부심이다. 자기를 대단한 전문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뿐이지 같은 직종의 다른 전문가들과는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일 수도 있다. 둘째,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일반적으로 형편없다. 자기의 면허증으로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이나 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무심하다. 그리고 그 직원들 때문에 고객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셋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른다. 마케팅이나 경영, 고객 만족, 재테크 등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 대부분 바가지를 쓴다. 새겨들어라. 나는 부동산을 팔 때 구매자가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를 제일 좋아한다. 팔 때는 시세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비싸게 내놓는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매입 시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기 수입이 적으면 그저 세상 탓만 하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믿는다. 넷째, 자기가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가 뜻밖에도 느리다. 그저 자기가 공부하였을 때 교과서에 담긴 지식만을 꽉 껴안고 사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직에 종사가 된 이후 더 이상 다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실력들이 고만고만하게 된다. 어느 전문직이건 간에 언제나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이다. 승자 독점 시장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바쁜 의사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그런 의사의 수는 얼마 안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예컨대 바쁜 의사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그런 의사의 수는 얼마 안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페랭크와 듀크대 공공정책 교수인 필립 쿡이 공동 집필한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가 그것이다. 이 책의 번역판이 CN 비즈니스라는 출판사에 의해서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96년이었지만 이 책을 소개한 신문은 내 기억으로는 오직 한겨레 신문뿐이었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책이 좀 두껍고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면도 다루다 보니 지루한 느낌을 주어 잘 팔리지 않는 바람에 결국 출판사는 그 책 한 권을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렸다. 쯧쯧. 하지만 이 책은 전문 직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좋을 책이다. 단 교수가 아니라면 전반부만 읽어라. 전문직 종사자가 그 집단에서 승자가 되어 부자가 되려면 관련된 다른 모든 분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건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심지어 인테리어도 알아야 비로소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나 의사도 마찬가지다. 다중 전공이 필요하단 말이다. 아울러 수많은 면허증 소지자들 중에서 당신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고객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 모든 고객에게 성심성의껏 최대한 잘해라. 예컨대 의사는 절대 반말을 하지 말라. 당신의 환자는 당신보다 열등하여 몸이 아프게 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돈을 받는 한 그는 당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당신의 손님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다. 면허증 하나 믿고 섣불리 빚을 지지 말란 말이다. 월 수입이 다른 봉급 생활자보다 많다고 해서 그 수입은 언제나 경기에 민감하게 변동한다. 그러므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경제신문을 반드시 읽어라.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 많이 배워두어라. 생명보험도 반드시 들어라. 당신이 갑자기 죽으면 당신 가족은 정말 살기 힘들어진다. 구멍가게는 가장이 죽어도 가족들이 가게를 꾸려갈 수 있다. 사족. 어느 소아과 의사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물은 적이 있다. 당연히 환자가 몰려들면 된다. 그렇다면 아줌마들에게 인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아과 환자가 오면 그 보호자에게 남편의 직업이나 가족 관계 같은 개인적인 사항들을 물어본다. 애들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봐라.
그리고 진료 기록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문체나 영어로 그 내용을 적어 놓으라. 그리고 그 환자가 다시 오면 그 내용을 보고 남편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요즘은 어떠세요? 둘째 아이는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라. 말을 많이 하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1년 만에 봐라. 수입이 증가한다. 물론 인근의 다른 소아과 의사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하게 되겠지만 모든 의사들이 이 글을 본다면, 그래서 또다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면 그때 가서 내게 다시 물어봐라. 그때가 되면 상담비 명목으로 거액을 내야 하는데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세이노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 것이다. 전공은 취직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력과 학벌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집단에서는 개인의 적성보다는 인류대 졸업장이 더 중시되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류대 출신이라고 경제계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취직을 하려면 일단은 학벌도 중요하지만 전공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취직을 하지 않는다면 전공이나 학벌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 채용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구직자 3,011명에게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9%는 현재 고3 입시생에게 본인의 전공학과나 출신 대학에 입학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인류 대학에 취직 잘 되는 전공을 택하라는 말이다. 전공 후 취직을 하여 몇 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하려는 사람이건 아니면 평생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건 간에 졸업 즉시 자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공 선택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먹물들은 입시생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월급은 적더라도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며 적성에도 맞는 직업을 염두에 두고 전공을 선택하라고 권유하면서 인류대 졸업장보다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배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다 듣기 좋은 말일 뿐이고 액면 그대로 따르다가는 나중에 취업 전선에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대학은 학문의 도장이라는 말도 절반은 그 정도만 믿어라. 그런 말은 주로 교수들이 하는 말인데 그들은 이른바 그 학문이라는 것을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처럼 학문 연구나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은 취업 준비 장소이다. 혹시나 학문 연구 혹은 봉사 활동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이거나 그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취미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말라. 예를 들어 이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자 사회사업학과를 선택하여 공부하였다면 나중에 월급이 적다느니 또는 순수학문 전공자들이 취직이 안 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느니 어쩌냐는 말은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말이다. 대가를 염두에 두고 한 공부가 아니고 자기 좋아서 한 공부가 아니던가. 어느 대학의 통계를 보면 신입생 40%가 대학 1학년 때의 전공에 대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그 갈등의 이유를 종종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답하지만 속에 담긴 진실은 내가 도대체 이걸 배워서 뭘 하나? 라는 회의감이 있다. 인기 학과를 선택하였음에도 전공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사례에 해당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공이 첫 기회를 잡는 데 유리할까? 종종 입시생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생 선배 혹은 친구들과 어느 전공을 택할 것인가를 의논하는데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은 이 사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고 어떤 개떡 같은 고3 선생들은 그저 대학 합격률만 높이려고 학생들을 희생시킨다. 대학생들은 사회 경험조차 한 바 없으며 친구들의 생각은 서로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래의 유망 직종 같은 자료를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두어라. 나의 조언은 부자가 되려면 자기 성격을 중시하면서 돈 버는 일과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관된 전공을 택하라는 것이다.
한편 복수전공제는 대다수 기업들이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자격자 범주에 포함은 시키지만 뭘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느냐고 경시하는 태도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동일한 경쟁 조건에서는 제2 전공으로 기업의 입맛에 맞는 전공을 가진 자가 유리하긴 하지만 제1 전공자들보다 우월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 복수 전공은 대부분 기초과정 이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에서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단히 재미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한다. 비록 취업을 할 때는 전공이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체에서 그 전공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